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골프 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골프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골프한 지가 꽤 됐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골린이라고 하죠. 골프 어린이 아직까지도 뭐 보기 플레이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골프 사고들이 꽤 있는데요. 골프 사고에 대해서 과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법원에서 어떤 형태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례는 아니고, 골프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에 대해서 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고요. 골프 사고와 민사 책임. 골프 사고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골프 사고들이 있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과실을 매기고 있는지. 자, 먼저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골프 사고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책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 책임. 일반적으로 고객과 골프장 운영자 측에서 유효한 계약을 성립하고 돈을 내고 이제 골프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있고, 계약상 발생한 의무에 대한 골프장을 아무런 그 사고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골프기를 할 수 있는 그 보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대시설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골프장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골프를 치는 손님들이 다쳤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0조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이에 따라서 고의 과실로 인한 골프장에 책임이 있을 때, 또 캐디의 책임이 있을 때, 또 골프장은 사용자 책임을 들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책임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볼 건데요. 뭐 이거 판례를 다 읽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어떤 양상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 100% 판결 사례. 다른 사고에 비해서 골프장은 워낙 작은 거이고 또 넓은 페어웨이에서 날라오는 공이기 때문에 그 골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대개는 또 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중 사고에 대해서는 100% 판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동반자와 함께 캐디의 보조를 받아서 그린을 위에 올리기 위해 어프로치 샷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프로치 샷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실 어프로치 샷이라는 표현보다는 숏게임이 맞다고 합니다. 숏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뒷팀에서 경기 보조원의 보조를 받고 쳐도 됩니다라는 사인을 주잖아요. 뒷팀에서 사인을 받고 쳤는데 7번 아이언으로 210야드. 와, 이거 뭐 7번 아이언으로 210야드 가서 190m 이상 나간 건데 대단하네요. 원래 이렇게 나갔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갈지를 모르고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캐디 입장에서는 7번 아이언 치고 200야드 나가겠어? 라고 판단했을 것 같긴 해요. 자, 여하튼 7번 아이언은 210야드 지점에서 공을 쳐서 이게 날아와서 원구의 등쪽을 맞아서 요천추 염자, 또 긴장 상해 이런 것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피고의 책임. 피고는 공을 치기 전에 앞팀의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공을 치고 이동해 자신과의 사이에 대한 그 비거리 얼마 미칠 것인지 안전을 확보하고 쳤어야 되는데, 본인이 몇 번의 아이언을 7번 아이언을 치면 얼마 나가는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주의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골프 쳤던 피고의 책임을 법원에서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 경기 보조원의 임무에 비춰볼 때 경기 보조원은 피고가 공을 칠 당시에 앞을 살펴서 앞팀에 속한 사람이 안전거리 확보한 것을 확보하고 칠지 말지를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캐디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또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회사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 피고와 사용자, 그 캐디와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민법 756조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 입장입니다. 책임 제한 여부. 책임 제한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해자의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서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살펴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 특히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후속팀의 구성원들은 원고와 속해 앞팀의 경기 운행에 맞춰 두 번째 샷을 준비 중이었는데, 준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부러 지연 플레이를 하였다거나 후속팀이, 그러니까 앞에 팀이 너무 늦게 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충분한 플레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 뒷팀에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과실이 있지만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00% 골프중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뭐 뒤에서 날라오는 공까지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보면 후미 추돌 사고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차의 정상적인 정차 중인데 뒤에서 받았으니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서울고등법원 2009년도 판결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100% 가해자의 책임 인정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 6번을 티샷을 하기 위하여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A가 같은 코스 9번 홀에서 두 번째 친 공이 우측으로 휘어지면서 자기는 티박스 부근으로 날아와 카트 도로를 튀면서 원고의 왼쪽을 치고 치는 상황을 당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9번, 6번이 가까이 근접해 있나 보죠. 6번으로 날아온 공이 카트 도로 맞고 눈에 친 겁니다. 카트 도로 맞지 않고 바로 눈에 맞으면 더 크게 다쳤을 텐데 카트 도로 맞아서 좀 나았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한 중심 시력을 100% 상실했대요. 그러니까 왼쪽 눈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충격이기 때문에 카트도를 맞고 튕겼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 골프장 운영 중인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번, 9번 홀의 거리가 약 150, 160 정도 불과한 점, 6번 홀의 힙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안전 경고판 설치하여 위 9번 홀에 날아오는 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방할 주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물망을 치든지 또는 캐디가 날아올 수 있으면 조심하세요 한다든지 이런 주의를 항시 했어야 되는데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 경기 보조원으로서는 A에게 타구를 할 때 주의를 하도록 경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경기 보조원이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경합하에 발생했다. 그래서 이 공을 친 사람도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캐디도 잘못이 있다고 같이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캐디 잘못일까요? 경기 보조원의 잘못일까요? 저는 친 사람은 실력에 따라서는 공이 딴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우측, 좌측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피고의, 그러니까 가해자의 과실이 더 많을까?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기 보조원이나 회사 측의 과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둘 다 책임이 인정됐고요. 또 이러한 피고가 배상할 손해를 산점에 있어서 원고도 주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원고까지가 이걸 주의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이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카트도 옆에 카트와 함께 살짝 사이드 있었는데 도로 맞고 튕겨서 그래서 왼쪽 눈이 실명됐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피하고 방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해자 100% 책임이다. 가해자 100% 책임이라는 것은 골프를 친 사람 100%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공동 골프 행위 책임이죠. 골프 친 사람, 캐디, 그리고 경기장 운영자, 사업자, 이런 사용자 책임에서 각 법률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자는 100% 보상받고 각각의 책임 비율만큼 또 손익상계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나눈다는 거, 과실만큼. 그건 피해자는 알 건 없겠죠. 보상만 받으면 끝나니까요. 자,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원법원의 2011년도 판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퍼팅을 마치고 퇴장하는 순간 좌측 골반을 가격당했대요. 뒷팀에서 경기 중이던 피고에 또 이것도 뒤에서 날라오는 공이었으니까 피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MRI 찍었더니 수액 탄투 중에 진단받았고, 골프장 경기하는 사람은 타구의 진행 방향 거리를 예측하고 앞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골프공을 타격할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를 보고 치라 이거죠. 자동차를 치면 후미 추돌하는 것처럼 뒷차가 앞차를 보고 운전해야지 앞차가 피하기는 힘들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해자 책임을 100% 인정한 사고입니다. 서울중앙지원법원 2012년도 판결은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100% 과실 인정된 사건인데요. 스크린에다가 왼쪽 벽면을 맞고 튕겨나오는 바람에 대기소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이 오른쪽 눈에 부위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이것도 골프 연습장 운영하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나오지 않도록 미연 방지하는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또 친구들과 같이 있다는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동료나 친구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할 수도 없고 소파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가해자 100%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요, 천이 이게 여름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 괜찮은데 겨울에 치면 이게 잘 튑니다. 겨울에 치면 맞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또 망을 쳐놔야 되거든요. 그러한 주의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장님의 책임을 100%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80%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공원 옆에, 골프장 부근 옆에 공원을 운동하고 있었는데 골프장에서 연습장에 날아온 공이 맞았어요.
그러면 운동한 사람이 무슨 과실이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100%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사안을 살펴보니까 척추 손상, 추간판 팽윤증이 남게 된 것은 피고의 기왕력, 퇴행성, 경축, 척추증 등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래서 그 퇴행성, 기왕증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0% 정도는 빼야 된다. 그래서 가해자 책임을 80%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뭐 피해자의 과실이 20% 있다는 건 아니고 피해자의 어떤 기저질환, 기왕력을 20% 평가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 2012년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에서 골프 교육을 하던 특성화 교과 담당 교사였던 피고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인솔에서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티샷을 마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걸어오는지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고가 휘두른 골프채에 빗 맞은 골프공이 마침내 피고 오른쪽 카트를 끌고 가던 오른쪽 이마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골프공 치는 게 서투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투른 그 볼에 미스샷에 또 가까이 갔던 다른 동료 학생이 맞아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능이 IQ 99를 떨 정도로 세게 맞은 것 같아요. 머리가 크게 다친 것 같고 ADHD 주의력 장애까지 시사되지 아니함. 평균 IQ는 99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초조 우울감, 불안이 있었다는 거. 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교육을 하는 안전을 담당해야 될 그 교사가 이런 교사 담당자가 학생들을 잘 인솔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다만 학생이긴 하지만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 해서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잘못된 공에 맞아서 상을 당했기 때문에 20%만큼은 피해자 과실을 공제해야 된다 해서 가해자 과실 80%로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70%는 막막 또 이것도 연습장에서 티샷 연습 골프 연습장에 친 공이 이제 쭉 그 인도라고 하죠. 그 큰 닭장처럼 이렇게 큰 골프 연습장에서 친 공에 누군가 친 공에 맞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해서 70%만큼 책임이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네, 또 골프 연습장. 사실 뭐 그 골프 연습장 인도에서 칠 때에는 앞만 못 치니까 그걸 주의할 의무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그 경기 중에 뒤에서 날라오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70%를 30%만 과실을 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건 뭐 그 같은 내용입니다. 자, 또 서울지방법원 2009년도 사건도 경기 보존에 근무하면서 3명의 골프 경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7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타격하면서 뭐 카트길에서 2명이 먼저 침공을 맞고 다 이게 지금 그 머리나 이 안구에 타격을 받았을 때 상해가 큰 것 같아요. 그 제가 골프 사건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아도 이렇게 일반적인 몸 맞고 하면 좀 타박상했거나 골절 좀 있으면 그 정도지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다치거나 이렇게 안구, 우한 자아 다치면 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30%만큼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실을 두 번째 샷, 이 내용을 다 이거 설명하기 좀 복잡하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0%만큼 스스로 안전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30% 물었던 것. 또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골프 연습 시설에서 발생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06년도 서울 고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60%만큼 물었던 겁니다. 이거는 골프장에 비교적 그 페어웨이가 오른쪽 러프고 뭐 꺾이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골프장 경기 보존의 업무는 주로 내장객이 한 줄을 이루어 골프실을 꺼내주거나 골프를 운반하는 등으로 설명해주거나 조절하는 등 안전을 제거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을 지켜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과실은 60% 물었어요. 60% 문 이유가 원고는 피고의 노인공이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같이 동반 치고 있는데 좀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4명이 골프를 치면 맨 앞에 나간 공부터 이렇게 순서로 치잖아요. 그런 것은 공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료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동료가 치는데 뒤에서 좀 쳤겠죠. 치는데 동료가 앞에 좀 나가 있었던 그런 위험에 대해서 같은 동료로서 이거는 안전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 해서 40%만큼 평가했던 과실입니다. 자,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자, 골프중 사고를 보면 일단은 뒤에서 날아오는 볼에 대해서는 후미치도 사고처럼 가해자의 책임을 100대 0으로 보는 게 일반입니다. 그리고 골프 실내 연장에서도 이렇게 맞은 사고에 대해서도 100% 과실 인정했던 게 있고요. 다만 피해자의 교환력이 있을 때에는 교환력을 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도어나 이런 실내 연장에서 치는 공이 날아올 때는 뒤에서 치는 볼은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안전을 좀 도모해야 된다 해서 한 20-30% 정도 과실을 물었던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동료가 볼을 치는데 자기 동료보다 앞에 있어서 뒤에서 치는 볼을 맞았을 때에는 스스로가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과실을 40%까지 물었던, 그리고 가해자 책임은 60%를 제한했던 사건까지 봤습니다. 골프 사고의 판결을 가지고 좀 봤는데요. 그 판례 중심으로 좀 보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좀 어렵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골프 사고와 민사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